메모 4가지 오늘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거든요. 그리고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그 메모, 이게 결정적인 증거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굉장한 다툼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오늘도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석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홍장원 전 차장이 관련된 한 말이 있는데 비교하는 영상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장 방한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그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보니까 본인이 그거를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다고 합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피를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자, 들어봤는데요. 소정욱 변호사, 지금 핵심 증인은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메모를 뭐 어디서 썼냐, 공간하고 공터냐, 아니다, 사무실이다, 그리고 뭐 2가지다, 4가지다, 약간 좀 다른 진술 충돌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CCTV가 거짓말할 리 없고요. 보좌관도 이게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 명백하게 그 홍장원 이분이 거짓말이고요. 저는 이 메모 놓았을 때요. 예. 방송마다 이거는 가짜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짜라고 전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수첩에 예. 본인이 수첩에 서가지고 막 날려 적었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수첩을 찢어서 이게 접어서 버린다고 하잖아요. 예. 본인이 범죄자 아닌데 역사적인 자기 수첩의 기록을 찢어서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못 알아보는 글씨를 보좌관이 알아보고 정서해달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법률 전문가들 딱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이다. 딱 놓잖아요. 수첩을 찢어서 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수첩이 아니잖아요. 포스트잇 예. 줘가지고 보좌관이 한번 적고 그 다음날 오후에 가서 기억을 되살려서 예. 또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가피를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법적으로도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게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요. 원본을 안 냈어요. 예. 원본 안 보여주면 이게 증거 인정 안 합니다. 검찰에도 사본 내니까 예. 여기 헌재에서 불법으로 수사기로 넘겨. 예. 이렇게 사본의 사본을 헌재 가져간 거예요. 예. 복사본의 복사본. 이걸 증거 될까요? 2번째, 메모는요. 누가 작성했는지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홍장원 이분이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날려 적었다. 글씨가 이게 맞습니까? 필적 감정해봐야죠. 예. 따라서 이게 누가 적은지를 모르고 예.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증거 능력이 없어요.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그리고 오늘 출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 중에서 약간 충돌하는 부분을 좀 비교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조태용 원장은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을 받고 몇 가지 얘기하는데 또 여기서는 홍장원 전 차장과 또 일치되는 약간의 진술이 또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그건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이게 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막 이게 충돌하는 부분과 그 얘기는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섞여 있어요. 이 상황이고 특히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포 부분은 또 진술이 또 이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그건 들었다고 또 나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조태용 원장은 그런 뭐 보고나 이런 걸 들은 게 없는 것처럼 그 취지로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부분도 저는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조사나 등등을 받으면서 예. 상당히 많은 진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약간 바인딩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입장을 강화해 주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차원, 대통령 방어적인 차원의 예.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의 이야기의 방어적 차원으로 맞추려면 결국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4가지 메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저게 어떻게 4가지죠?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요. 처음에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개조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서술형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자소서가 몇 개인가요? 몇 3개입니까? 그렇게 되면 몇 개입니까? 이게 3개입니까? 아니죠. 최종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은 내용을 정리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메모가 4개입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그렇죠. 나타나는 겁니까? 인식의 그럼? 차이가 그렇게 분명히 보시는 있는 건가요? 겁니다. 일단은 홍장원 차장의 말을 어떻게든 혼란시켜가지고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변론, 특히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하는 증인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변적인 얘기와 말꼬리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저게 본질이 아닌데 왜 저런 걸 하지? 결국은 지지층의 선동을 위해서 쇼츠를 만들려고 그 재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쇼츠 영상용으로 적합한 그렇죠. 그런 발언들을 그거를 하는 거 돌리면 아니냐.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저한테도 엄청 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예. 예, 헌재에서 뭐 나온 아주 예. 토막 중에서 유리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재에서 얘기한 주요 쟁점 4가지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영상도 좀 나눠서 2가지로 봤는데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 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변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의문 제기를 강하게 하는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반면에 또 국회 측은요. 오늘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 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이런 질문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이제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전화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이게 좀 문당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홍장원에 대한 해임 사유는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술 마신 것 같다. 딱 알겠다. 이런 설명. 그러니까 음주 상태였으니까 그때 당시의 기억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진술 이게 정확한 건 약간 의문 제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국회 쪽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각각 상대방 약간 증인들에 대해서 약간 의문 제기, 그 정도인데 뭐 진짜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서로들 그러는 건가요, 지금? 네,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쟁점과 다른 조금 동떨어진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으로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자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는 일도 흔하지 않는데 이 내용을 기억 못한다는 그 증언 자체가 그 높게 신빙성이 그 평가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그러면 있고요. 저러 국회 측에서 오늘 저 질문은 일부러,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 앞에서 일부러 좀 던진 질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심리적인 압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개헌과 관련해서 모종의 어떤 인식과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간접적인 질문일 그렇게 가능성이 직접 또 있고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약간은 그런 분위기의 질문을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홍장원과 관련해서 반주를 즐긴 것 같다. 전화를 했더니 딱 술 먹은 것 같다라는 주장은 이 홍장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의견 진술로서 홍장원 차장이 내란과 관련한 음모를 어떤 선동하는 그 중점에 있는 허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술자리까지 해서 올바른 판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허위 진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양쪽의 증인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각각의 신뢰성을 약간의 흔들고 약간 의문제기라는 그런 질문들 이런 건가 봅니다. 지금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관련해서 사실은 여당 쪽에서 비판이 많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좀 냈어요. 이거는 자막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왔는데 우선 문영배 권한대행 동창 인터넷 카페 논란에 경찰 철저 수사하길 이런 입장이 오늘 헌재에서 나왔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카페 해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자, 손중혜 변호사. 동창 인터넷 카페, 그러니까 동창생들끼리 뭐 의견 주고받는 이런 카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논란. 근데 이걸 수사해달라. 그리고 해킹 관련해서도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지나친 어떤 선동과 공격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동문 그 인터넷 카페를 찾아가서 이 카페에 어떤 글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 거기에 누군가 좀 음란물 성격인 뭐 소위 말하는 좀 야한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뭐 다수 이제 성착취물 막 이런 종류인가요? 성착취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음란적이거나 선정적인 음란물 사진이나 같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다 보니 예. 이 동문 카페 버젓이 이렇게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진들이 게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문 카페에 활동했다라는 건 사실상 이것을 방조하거나 이에 대한 위법성이 있는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재판관 개인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평가나 공격들이 진행될 그런 뿐만 주장과 아니라 약간 그런 압박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떤 부분은 또 개인정보를 올려서 협박 관련한 문자를 받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예.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재판관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은 사법부의 공격,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그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찰에 즉각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킹 얘기 뭡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동문이 썼는지 누군가 보통 우리가 인터넷 카페나 하다 보면은 예. 내 아이디로 누군가 해킹을 들어와서 이상한 글 쓰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동문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외부자가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하면. 누군가가 이걸 썼는데 누군가조차 특정이 안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실제 이런 글을 작성한 사람을 찾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고 예. 이 내용을 기초로 협박한 사람들을 찾아달라는 게 수사의 요지입니다. 오늘 헌재에서 이런 입장을 좀 냈어요. 사실 이제 문영배 대행과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당에서 압박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가만히 보면 약간 뭐 지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까? 라고 또 하면 또 여당에서는 왜 보호하려고 합니까? 또 이런 공방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헌재에서 입장을 냈고요.